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금요일장 오랜만에 양시장이 탄력적인 지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마쳤습니다. 반도체 쪽 오늘 하이닉스가 크게 오르면서 강세를 함께 보여줬고요. 그동안의 소외를 받았던 2차 전지 쪽도 장 막판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급등을 해주면서 오늘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양대 지수가 1%대 넘게 크게 오른 데 비해서는 상승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비슷비슷한 수준이어서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석유, 가스 전 종목들이 낙폭을 크게 보여서 걱정 많으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 나서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 방송에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 전화 상담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최인성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네. 어떻게 잘 쉬셨어요? 네, 어제 잘 쉬었습니다. 네. 어제 걱정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이런 이슈 때문에 동해가스전 관련주들 엄청 움직임을 크게 보였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래에서 잘 잡아서 오늘 뭐 이슈가 좋게 나오던 안 좋게 나오던 상관이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슈가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한가 이상 점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 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8강구에서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 확률이 80% 정도 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고래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은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 숨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모두 다 허심탄회하게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 받아들일 땐 이거 위험한데? 라는 적색 신호로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났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초전도체 테마 주가 올라갈 때와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초전도체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갈 때 그 뒤를 이어서 또 뭐가 나왔었죠? 다른 테마가 또 나왔었잖아요. 네, 파생 테마가. 그죠? 네. 다른 테마가 또 파생이 됐었고 그 뒤를 이은 테마가 파생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파생으로 인한 이슈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석유 시추와 관련된 이슈는 장시간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끌고 갈지 지켜보시면서 정치적인 이념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내내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시장에서 순응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수급이 달라붙을 때에는 그 수급의 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 종목만 보시면 안 됩니다. 대장주, 부대장주, 부부대장주까지 같이 보시면서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 네. 종목들이 그 날에 이슈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물리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내려갔으니까 손절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지만 손실폭이 10% 이내이신 분들은 다음 주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오전장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오후장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내려간 종목들 그리고 상한가를 갔음에도 서서히 한 종목씩 풀리면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보였었는데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시간 외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자리면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600원 아래로 진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18,000원 위에선 익절 신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 그리고 대양전기 공업 아직까지도 주가의 위치는 너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 종목들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위쪽에 또 보시면 QR코드로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또 함께 공부하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양전기공업 같은 종목들, 내가 잡았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나도 함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혹은 문자로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치 테마 쪽으로 또 확장이 될 수 있다. 석유가스전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에 좀 순응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도 잡아갈지 우리 전문가님께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가스전 보유하신 분들 이외에도 내가 종목 고민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SOS 요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 번호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IMBDX IMBDX,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300원에 10%. 13,300원에 10%요. 네. 이 종목 계속 지금 박스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네, 저기까지 올려놓은지 매수가까지. 회복이 언제쯤 될지.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요 종목 매수가 회복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매수하신 이유가 네. 있으셨을까요? 네, 지인이 사각해서 샀는데, 네. 네, 빠지네요. 이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투자하신 거예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인이 사라 그랬다고 사셨는데 많이는 안 사셨죠? 네, 10%요. 10%요? 이 종목 11,610원 깨지면 손절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슈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가 없어요. 지금 체열해서 암을 진단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부채 비율 완전 단식에서 이제 상장되고 나서는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본전까지 오면 그때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적정 주가 판단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정 주가 판단이 다 되고 나서 제약 바이오주로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이슈가 있으면 그때는 진입해도 괜찮겠지만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2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겠지만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수익률이 상당히 22,000원 이요? 크잖아요. 그죠? 많이, 예? 22,050원까지만 올라와도 수익률은 상당히 크실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투자를 하실 때 얼마까지 올라갈 거야? 이 종목 뭐 때문에 사라는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17,000원. 17,000원? 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빠져가지고 다른 의견도 같이 궁금하셔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의견도 때 궁금하고 네, 네. 너무 빠져가지고.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1,610원이라는 저점이 5월 21일 날 찍힌 자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리를 찍는다라는 건 주가가 내려가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더 내려간다라는 건데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11,600원까지 내려오면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만 11,600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전 위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는데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22,000원의 벽이 상당히 두터울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보지 마셔라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아, 가장 중요한 건 투자하실 때 남이 그냥 사라 그랬다고 사지 마시고요. 그 기업이 뭐 하는지 정도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동산 사는 거랑은 금액 자체가 다르니까 별로 그냥 탐탁지 않게 뭐 이 정도 돈이야. 뭐 1,000만 원? 이 정도 집어넣는 거 쯤이야. 뭐 그냥 이러면 말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커지거든요. 1,000만 원이 아니라 단돈 100만 원이어도. 그래서 맞아요. 네,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IMBDX 지금 손절가는 일단은 11,600원 잡아주셨습니다. 매매에 앞서서 종목에 대한 스터디가 선행되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까지 주셨으니까요. 맞춰서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리아 ST고요. 코리아 FT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200원에 15%입니다. 6,200원에 15%요. 거의 오늘 네네. 종가랑 매수가가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약 손실권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요게 얼마 전까지는 7,000 몇백 원에서 놀았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좀 떨어지길래 이거 지금 사도 괜찮다 싶어서 한번 사봤더니 사고 나서 더 떨어지길래 아이고. 최 전문가님은 아주 어떻게 명쾌하게 답변도 생각하시는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쭤보려고 네네. 몇 번 통화했었어요. 다른 종목까지도. 근데 알겠습니다. 대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주시길래 네네.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네네. 네, 종모님 팬분이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제가 봤더니 옛날에 네. 전에 제가 했을 때는 이거 2,100 원대, 2,600-700원대 그때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쭉 우상향을 하더니 계속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지난주까지 7,000 몇백 원에서 놀았어요. 네. 근데 엊그저께 제가 이걸 샀는데 6,200원, 이거 싸구나. 지금쯤에 한번 살만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사실은 솔직히 10% 샀다가 네. 조금 제가 물타기를 했습니다. 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종목이 올라간 뉴스는 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런 거 좀 공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종목만 보고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네네. 종목만 보고 들어갔을 때 판단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 네. 뉴스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거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뉴스 못 네네. 보셨다고 하면 뉴스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이에요. 코리아 FT는 네. 지금 올라가는 게. 네네. 그런데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가서 바이두랑 FSD 판매 관련돼서 무언가 만들어 보겠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로 주가가 올라간 거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가가 네.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네. 이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을 박스권이라고 부르죠. 이 가격을.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4,610원부터 6,200원 정도까지가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네. 이 박스권의 상단에서 잡으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 종목은 4,610원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먼저 밑밥을 깔아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상태로 2년 반의 차트를 봤을 때 계산이 끝났는데 과거로 돌아가 보면 어떤 상황이 나타났냐면 자, 6,200원부터 4,610원 가격 구간이 뭔가요? 이 과거에 보니까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가격 구간이 박스권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생겼고 거기에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되게 좋을 건데 그렇죠?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적정 주가 가격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네. 어디로 바뀌어 있냐면 과거에는 6,200원은 정말 넘보기 어려운 자리였다면 지금은 6,200원은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가격 구간이에요. 그런데 네. 과거에는 이 아래 바닥 구간 4,600원 아래 거기가 네네. 적정 주가였다면 이제는 코리아 FT의 적정 주가는 4,610원이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갈 때 분명히 여기 있는 이 가격 구간 중 어딘가에서 지지가 될 거란 말이죠. 대략적으로 네. 5,500원에서 5,0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올 걸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 약손절을 하고 주가가 내려올 때 다시 잡을 거냐인데 네. 저라면 안 팝니다. 안 팔아요. 네네. 내려가면 더 사요. 왜? 아, 네네. 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평균 단가 6,200원인데 어차피 네. 내려가봤자 4,600원, 조금 더 이탈된다고 해봤자 4,200원 정도까지 내려갈 건데 지금 네. 내려오는 중간에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 자리 이탈한다. 나 그럼 300일까지 내려올 거 기대할 거야. 그래도 나는 4,600원에서 추가 매수하면 내 평균 단가 얼마? 5,000 중반 원대까지 낮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코리아 FT의 박스권의 상단은 6,200원이니까 나 주가 네. 올라갈 때 6,000원에서 익절해야지. 라는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네. 그렇게까지 한다면은 지금 아예 손절을 해버리고 그때 기다렸다가 오히려 매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당연한데 여기에서 사람 네. 심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주식을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모두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했더니 갑자기 반등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 외인 기관들이 다 팔고 있는데 네. 지금 팔고 있는 양으로 봤을 때 6월 3일까지 들어온 양보다 나간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주가가 6,200원이 아니라 6,000원 구간에서 지지되고 반등이 나오면 그 멘탈 흔들리는 거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락 추세에서 진입한 거는 손실을 볼 수 있는 패인이 된 건 맞지만 이슈가 네. 살아있는 종목이잖아요. 네네. 지금 코리아 FT 사실은 뉴스가 나오고 솔직히 있는... 말씀드려서요. 네, 오늘도 6,050원에 좀 샀어요. 네, 6,050원에. 네네. 그래가지고 단가를 이렇게 맞춰놓은 건데 네. 6,050원인데 사봤더니 그게 6,02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종가 가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해가지고선 아예 월요일 날쯤 가서 손절을 전부 해버리고 기다렸다가 한 5,000원 미만대에 가서 다시 매수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최인현 전문가님은 네. 골고루 아주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카지노에서 그 트럼프 쫙 피듯이 네. 딱 펴가지고 조목조목 잘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 귀에 쏙쏙 들어오길래 네. 한번 상담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저는 상담을 할 때 제가 네. 물려 있으면 어떻게 할지를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래야 내가 물려 있을 때 내가 고생을 해도 나 이 종목으로 손절만큼은 안 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6,200원이라는 평균 단가가 안 나빠요. 왜? 과거 시점에 몇 가지 선 좀 지우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선을 지워보고 보면 6,200원이라는 가격이 고점이었던 가격이죠. 돌파가 네. 나온 가격인데 눌릴 때 지지가 된 가격이 6,200원이에요. 5월 16일 날. 그러면 네네. 이 자리 부근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잘라낸다? 저는 그러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볼 것 같아요. 왜? 진입하는 시점부터 이미 여기 보시면 녹색 선이랑 빨간색 선 보이세요? 네네네. 빨간색이 5일 이동평균선이고 녹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네. 이미 역배열 추세로 꺾여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진입을 했다면 거기에서부터 실패 요인인 건 맞지만 내가 진입을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지선 가격 구간까지 평균 단가 낮추신 거라면 거기까지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잘했다. 내가 평균 단가가 7,000원은 아니구나. 7,500원은 아니구나라는 것 자체가 잘하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네. 여기에서부터는 이슈가 갑자기 터져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코리아 FT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중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너무 좋은 거. 오늘 에코프로 관련주 주가 올라갔죠. 네. 얘네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리튬 가격도 그만큼 폭삭 주저앉았는데 얘네 올라간다라는 건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무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생기죠. 네. 거기에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테슬라가 판매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비아디와 경쟁이 붙을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기차의 판매 문제가 아니라 내연기관, 수소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할 것 없이 자율주행이 가장 큰 빅 이벤트예요. 아, 네네. 그러면 자율주행이랑 또 연결되는 건 AI가 걸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그러면은 FT는 전문가님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갈까요? 네, 추가 매수는 4,610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그냥 몸으로 견디셔도 되고요. 4,610원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반등이 아니라 전고점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저점이 네네네. 쌍바닥을 만들면은 쌍바닥이 만들어졌으니까 박스권을 만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네.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점이 4,610원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지지가 되면 전고점인 8,19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기다리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HD 현대 일렉트릭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8만 5천 원. 비중은요? 비중은 10%입니다. 아, 오늘 이 종목 많이 급락해서 좀 놀라셨겠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더 빠지게 되면 이제 뭐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네. 어떻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을 고점에서 매수하셨다라는 건 무언가 기대 볼 만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예. 내용으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 그게 그 AI 그 반도체 이 전력이 앞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서 네네. 예,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이런 그 종목이 꾸준히 그 상승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 너무 고점에 들어가면 불안하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서 네. 쭉 한번 매수를 좀 해보자 했는데 네. 매수하자마자 바로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한 이틀에 걸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꼭 그렇죠. 내가 사면 고점이 꼭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일 차트를 켜놓은 게 짧게 보여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실까 봐 좀 길게 보여드릴게요. 예, 짧게 예. 봤을 때에는 24만 4천 원에서는 지지가 되어야 된다가 제 결론인데 예. 이 자리에서 지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길게 봤을 때 여기가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이렇게가. 예. 지금 여기 네모 친 거 보이세요? 예, 예. 여기가 박스권인데 그 박스권의 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 22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봐야 돼요. 예, 예. 그래서 22만 원까지 지켜볼 것이냐 아니면 24만 4천 원에서 손절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예. 24만 4천 원이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 본전 정도에서 정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22만 원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내 본전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오는 가격에서 약손절을 해야 될 가능성도 보여요. 왜냐하면 예, 예.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예. 적정 주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은 여기까지 보는 게 맞는데 한 11만 원 정도까지. 그런데 지금 예. 이슈가 너무 과대 포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꼭 작년에 에코프로 주가 올라갈 때처럼 153만 9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얼마까지 내려왔나요? 40만 원대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은 그만큼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내려와야 될 가격 구간은 여기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11만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지 마시고 24만 4천 원 이탈하면 24만 원 이탈할 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네. 수급도 같이 보면 외국인이 분명히 지속적으로 많이 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아래쪽으로 더 잡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잡는다 하더라도 24만 원 이탈하면서 잡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 이슈가 많이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다른 새로운 테마들이 생기고 있어서. 예. 그런데 그 테마들을 보면은 화장품 매출 증대가 있었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K푸드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또 동해 쪽에서 영일만에서 또 시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력 설비 관련주가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지금은 시기상조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매집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지켜보시면서 조금 더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눌린다라고 했을 때 22만 원을 이탈하는 자리는 정말 뒤보지 마시고 손절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따라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오늘 이 가격이 2만 얼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네네. 그 앞으로는 이게 올라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죠. 있죠. 있죠. 충분히 있죠. 자, 상장되고 지금까지의 차트를 봤을 때 얼토당토 않는 가격이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예. 그러면 과거 시점의 저항선의 선을 하나 그어놓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7만 576원으로 나오는데 액면 분할을 했건 뭐가 있었겠죠. 7만 500원으로 잡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7만 500원으로 찍고 보니까 그 윗단으로 올라가는 순간 뭐가 되느냐? 매물대가 없죠. 전부 다 수익 구간이잖아요. 이 윗단은. 그죠? 예. 예. 그러면 팔고자 하는 생각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왜? 예.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평균 단가,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가 다 3만 5천 원 아래예요. 그러면 이들은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오든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15만 원까지 내려와도 10만 원까지 내려와도 팔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7만 500원 윗단에 있는 여기 있는 투자자들만 지금 오매불망인 거예요. 주가 내려가면 어떡하지? 나 지금 내 평균 단가가 22만 원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나 여기서 그냥 잘라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공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보다 더 시원하게 올라갈 거예요. 왜? 위로 매도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려갈 때는 폭포수가 엄청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어제 오늘처럼. 단기간에 빠르게 6%, 7%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공포의 구간을 견뎌내지 못한 투자들은 손절할 것이고 그 공포를 일부러 만들어낸 세력들은 그 손절 물량 다 받아내고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지금 그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낙폭이 커졌습니까? 네. 그러면 이 낙폭이 이렇게 그 이틀 이렇게 커지면은 기술적 반등으로 해가지고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저 가능성 없나요? 있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있죠. 잘 보세요. 그럼 지금- 그때 네. 매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내려가고 올라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적 반등이 24만 4천 원에서 반등이 나오면 28만 5천 원, 22만 원에서 반등이 나오면 26만 원까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땐.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기관은 지금 20거래일 정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물량, 이 고점에서 들어와 있는 물량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손절을 할 게 아니라면 지금 얼마 팔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죠. 그럼 여기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 올리는 순간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20일 이동평균선을 오늘 이탈시켰으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들까지 같이 나올 텐데 그 물량이 나올 때 외국인이 받아줄 것이냐라는 거죠. 안 받아주면 24만 4천 원 깨진다라는 거예요. 예.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너무 깊게는 보지 마시고요. 저라면 정말 진짜 내가 이 자리까지는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22만 원까지만 보세요. 그 아랫단으로는 보실 이유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주가가
한 번에 내려갈 거예요. 17만 원대까지. 예. 네. 꼭 예, 생각하셔야 알겠습니다. 되는 잘 가격은 알겠습니다. 네, 24만 원이나 22만 원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꼼꼼하게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더불어서 투자 판단에 대한 유의사항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게 우리 최희성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잠시 뒤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대양전기공업 그리고 또 요즘 상당히 날아오르고 있는 종목들 펩트론 그리고 카페24까지 최인성 전문가님이 짚어주셨던 종목들 지금 상당히 또 수익률이 좋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40% 가까운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나도 함께 잡고 싶다. 최인성 전문가님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인사이트를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0721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우리 전문가님 통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상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물어보신 시청자분 마찬가지로 MBT 설명 드리고 카페24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을 봤을 때 어느 자리를 이탈하면 투매가 나온다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진다라는 것까지 관점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왜 차트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차트에 그림을 그리는 작도하는 세력들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MBT입니다. MBT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플랫폼 광고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웹툰과 관련된 이슈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잠깐 아주 살짝 소외됐지만 카페24의 거래대금이 붙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MBT 언제 진입을 했느냐? 5월 31일 날 6,410원에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진입하자마자 갭 띄워놓고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날 매수와 동시에 거의 18.5%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익절 안 해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올라갈 가격 구간이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고 이렇게 갭 띄우고 윗꼬리가 긴 음봉을 만든 이유는 저점에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물량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물량 테스트라는 확신을 갖게 한 건 바로 오늘입니다. 왜? 자,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 말이죠. 5일 이동평균선 정배열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은 아직까지 역배열 추세에 120일 장기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에 있죠. 그런데 지금 구간을 보니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 모두 다 정배열로 바뀌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5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오늘 종가 6,700원이죠. 5일 이동평균선 가격이 6,670원입니다. 세 틱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자꾸 갭만 뜨느냐는 겁니다. 매수했을 때에도 갭 띄웠죠. 그 다음날 개파락해서 장기 이동평균선인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하루 이틀을 볼게요. 첫 번째 날 갭 띄워서 음봉이 나왔죠. 오늘 갭 띄워서 음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음봉은 만들 건데 이 자리 이탈 안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300일과 5일의
골든 크로스 자리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7,85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가 됩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박스권의 상단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1,100원입니다. 여기를 최종 목적지로 보는 건데 거기까지 올라가기 이전에 저항 매물들이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분할 매도해서 수익 챙겨 놓고 만약에 1,100원까지 못 올라가고 주가가 흘러내리면 본전에서 남은 물량 익절해서 최종적으로 토탈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MBT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매도 타이밍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7,850원 정도를 1차 익절 가격으로 잡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카페24인데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종목만 공부 잘 끝내도 내가 종목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해답이 되실 거예요. 광고와 전자결제 관련주라고요? 몰라도 됩니다. 뭐 솔루션들 하고 있다고요? 다 인터넷과 관련된 것들이네요. 요즘 디지털 세상이니까 다양한 플랫폼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알고 가야 되는 건 고객사가 어디냐. 매출처가 KG, 이니시스, 유플러스 등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PG 업체들입니다. 어렵죠? 여기까지도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건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왜? 그만큼 방문객의 수가 많으니까 노출 횟수가 많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매출의 증대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마케팅 요소들이죠. 그것뿐만입니까? 모멘텀. 페이스북 숍스 파트너가 됐고요. 유튜브 최초 국내 첫 라이브 커머스 공식 쇼핑 채널로 런칭이 됐죠. 여기에 써오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가 뭡니까? 구글이 카페24에 260억 유상증자로 참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 자리가 어디냐? 중기이동 평균선은 안 보입니다만 여기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는지 보여드릴 건데 자, 포착한 자리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토르 신호가 떴으니까 진입한 건 맞아요. 하지만 메가토르 신호는 무작정 달려들어도 괜찮지만 토르 기법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근거, 핑크색 지지선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왔다라는 거. 그죠?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고 그 자리에서 지지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 1차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이미 판단이 끝났는데 올라가는 구간에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격. 그죠?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또 있어요. 여기를 익절 자리로 먼저 잡아놓는 건데 포착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보다 아래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자리 보이시나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왜 5일 이동평균선을 안 깨고 올라갔습니까? 그죠? 단기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를 타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신뢰성이 높아졌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탈됐는데 왜 여기서는 익절 안 하느냐? 파란색 저항선보다 윗단에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이거래일 이탈하는 거 확인하는 종가 때 익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탈 안 했으니까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28,250원에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익절하는 자리를 어디로 잡겠습니까? 28,25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거래일 이탈하면 그 자리를 최종 익절 자리로 잡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39.51% 수익 구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익절을 했을 때 30%도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익절하는 수익률이. 그런데 왜 상승률을 거기까지 끌고 가느냐? 모멘텀이 좋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무턱대고 익절했는데 더 올라가면 배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확실하게 내 매매 원칙에 따라서 이 자리 이탈하면 익절할 거야라는 정확한 기준을 세워놓으면 아깝지 않습니다. 왜?
나 원칙 대응했어. 그런데 그 원칙을 누가 흔든 겁니까? 이 종목을 관장하는 세력이 흔들어 놓은 거죠. 그 정도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0일 차트 보여드렸고 30일 단기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5일 이동평균선 깨졌지만 지속적으로 타고 있는 상황에 오늘 28,250원으로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고 있죠. 어디서부터? 여기서 약간 올라왔는데 그 다음부터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 이탈 안 하면 우리는 끌고 간다라는 거. 그리고 26,500원이 익절 자리였다라는 건 어디를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그쵸? 1차 익절 자리입니다. 1차 익절 자리. 그런데 26,250원이 아니라 저는 카페24 1차 익절 자리를 3만 원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29,0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왜 거기에 매물대는 못 뚫었느냐? 그것 뚫었으면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붙어버립니다. 사고예요, 사고. 거래대금을 그만큼 많이 붙이면 눌러야 되는데 누를 때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낼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세력이 아니라면 오늘 3만 원까지 올린다는 거 매우 큰 리스크입니다. 라운드 피겨죠. 거기까지 도달했다라는 건 이제 이 종목은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는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거기까지 안 올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가격은 28,250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과거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었던 내용이 분명히 카페24를 작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여기입니다. 언제? 작년 11월 17일 날이에요. 주가가 갑자기 붕 떴죠? 이때 뭐였습니까? 유상증자. 누가? 구글이.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고점이 얼마예요? 34,350원이죠. 저 이 자리 넘어갈 것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120%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익절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왜? 정확한 원칙이 없으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카페24 80% 정도의 상승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마감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는데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놀고 있죠. 그러면 나는 파란색 저항선 이거래일 이탈하기 전까지는 끌고 간다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 완성이 됐죠.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더니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파란색 저항선이 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저항선이 올라온 게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서 고평가가 받고 있는데 이 자리 뭡니까? 5거래일, 5일 이동평균선을 2거래일째 이탈하는 이봉, 날짜 12월 14일 날. 이때 분할익절인 겁니다. 왜?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어디까지 열립니까? 10일 안 봅니다, 저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열리는데 그 자리가 파란색 저항선과 이격이 얼마 안 되는 자리죠. 여기까지 내려가면 내가 수익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1차 익절인 겁니다. 얼마? 85.5%.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가면 남은 물량 정리하려고 보고 있는 자리가 어디? 20일 이동평균선과 파란색 저항선이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면서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탔는데 우리는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신뢰가 이미 여기에서 깨졌죠. 그러면 그때부터 보는 건 뭡니까?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때 또 익절을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루, 이틀이죠. 파란색, 이 녹색 선을 이탈하는 거래일이 1거래일, 2거래일째 나왔죠. 그날 1월 4일입니다. 이때 또 한 번 분할익절인 거죠. 몇 퍼센트입니까? 자, 89%. 거의 고만고만한 수익이 나왔죠. 그런데 이걸로 끝을 내도 상관이 없지만 마지막 이 자리까지 봐야죠. 그죠? 언제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왜 여기까지 보느냐? 주가가 눌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해당 가격 구간에서 지지선을 만들었던 가격이 얼마? 26,500원이죠. 이 자리를 지지하고 더 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유상증자
구글의 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남은 물량은 얼마 안 돼도 45%의 정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다? 단기 투자 관점으로 진입했는데 추세를 타니까 못 파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확실하게 고점 어딘지 확인하고 고점에서 눌리는 거 확인하면서 분할익절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뉴스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재료가 살아있고 다 좋지만 그 재료들이 진정 살아있는 상황이라면 이동평균선, 지지 저항, 차트적인 관점의 매매 통용이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차트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큰 진폭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잡고 똑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마찬가지 파란색 저항선 올려놨고 5일 이동평균선 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주가가 파란색 저항선보다 낮아지는 게 이 거래일째 될 때 분할 익절하고 뭘 기다린다? 5일 이동평균선 올라오는 거 기다린다. 그 자리에서 지지되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가 5일 이동평균선을 이 거래일째 이탈할 때 또 한 번 분할 익절. 그다음 마지막은 어디? 20일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올 텐데 그 자리 이탈할 때 최종 익절을 잡아보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페 24는 여기까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오색 선이죠. 그중에 파란색과 핑크색만 있어도 주식으로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핑크색 지지선은 지지가 되는 선이고 파란색 저항선은 저항이 되는 선이지만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고 그 윗단에서 놀다가 슈팅이 나오면 더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 추세가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자리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비스입니다. 어벤져스 좋아하는데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자비스가 아니고요. 이 자비스는 엑스레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언제 어디서나 등장하는 종목이다라는 거. 그런데 반도체 오케이, PCB 오케이. 뭡니까? 핸드폰. 그죠? PCB, FPCB는 핸드폰 쪽으로만 연결시키셔도 돼요.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는 좀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니라 전기차 소재 부품 관련주들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거기에 이거 나왔으면 말 다 했죠. 식품. 제가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핫도그 노래를 불렀던 우양이 오늘 사고 친 내용은 뭡니까? 냉동김밥이죠. 그런데 식품도 마찬가지로 뭘 한다?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 장비 전문 업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거. 엑스스캔이나 AI, 그다음에 방사선 관련된 제약바이오, PCB, 핸드폰, 배터리, 전기차, 루시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LG화학이 공급하는데 그 LG화학에 2차 전지 엑스레이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자비스의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냐? 2,545원입니다. 오늘 종가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박스권인 것 같죠? 장기 박스권에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2,800원 정도가 고점인 것처럼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자리가. 바닥 다져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데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적당히 안 올라갈 거란 말이죠. 첫 번째 저항선, 두 번째 저항선. 그 자리에서 분할익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 30% 이상의 수익이 기본적으로 눈에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려놓은 만큼 이 파란색 저항선부터 익절 자리를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르 종목 자비스에 관한 자세한 대응 전략과 어떻게 오색선을 내 HTS상에 설정하는지 그리고 토르 신호에 포착된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0721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금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